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데이터가 보여주는 숫자는 75%입니다. 꽤 높은 수치죠? 근데 이 숫자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텐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 75%라는 숫자의 근거를 저희가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두 팀의 현재 상황과 핵심 전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눈에 잘 안 띄지만 아주 중요한 서브와 범실 싸움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최근 분위기나 공격 방향,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 숨어있는 패턴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그래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까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두 팀이 지금 리그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현주소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한항공 정말 압도적이죠? 22승 10패에 승점 66점으로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상단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에 우리카드는 어떨까요? 딱 5할승률이네요. 16승 16패. 승점 40점으로 지금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표 하나만 봐도 올 시즌 두 팀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숫자 34.62%.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한항공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리시브 효율인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한항공의 시스템 배구를 움직이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단단한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56.74%. 리시브가 딱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퀵오픈 성공률이 무려 이 정도까지 치솟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리그 전체 1위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죠. 물론 우리카드 리시브도 나쁘지 않아요. 33.4%면 괜찮은 수치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배구 앞에서는요, 이 1%가 조금 넘는 미세한 차이가 글쎄요, 이게 바로 모든 균열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틈이 결국 아까 보셨던 그 압도적인 퀵오픈 성공률의 차이로 나아가 경기 흐름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리시브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경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9.83. 우리카드의 세트당 디그, 그러니까 수비 성공 횟수인데요. 리그 6위로 하위권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긴 랠리 사운드로 가면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다시 우리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뭐 경기가 길어지면 불리한 건 우리카드라는 걸 숫자가 그냥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기본적인 체력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서브와 범실 싸움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브 자체의 파괴력, 그러니까 서브 에이스만 딱 놓고 보면요. 거의 똑같네요. 대한항공이 세트당 1.11개, 우리카드가 1.20개. 이건 뭐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범실이죠. 똑같이 32경기를 뛰었는데 우리카드가 대한항공보다 무려 60개나 더 많은 범실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경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 20점 넘어서는 그 클러치 상황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지, 누가 더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안정성의 차이는 당연히 공격 패턴,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위기나 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공격 루트를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은 공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후위 공격 성공률이 55.48%,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카드는 52.19%로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카드 공격은 주로 앞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고 상대 블로커 입장에서는 공격이 저기서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순간에 공격이 막힐 확률도 높아지겠죠. 지금 대한항공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3대0 셧아웃 승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서 체력까지 비축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특히 홈에서는 거의 진다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우리카드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딱 봐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최근 2연패 중인데 두 경기 모두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졌거든요. 이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고 봐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상대 전적 안에 숨겨진 패턴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대 전적만 보면 3승 2패, 대한항공의 근소한 우세입니다. 근데 재밌는 흐름이 있네요. 시즌 초반에는 대한항공이 그냥 이겼는데 가장 최근 두 경기는 오히려 우리카드가 가져갔어요. 이거 좀 의외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80%. 이게 뭐냐면요. 두 팀이 5번 붙었는데 그중 4번이, 무려 4번이 스코어 3대1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주 명확하죠. 우리카드가 한 세트 정도는 따낼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4세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한항공의 그 안정감과 뒷심에 결국 무너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데이터를 쫙 모아봤을 때 이거를 투자나 수익성 관점으로 보면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대한항공의 단순 승리. 이건 1.3배고요. 둘째,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1.5 핸디캡, 그러니까 2세트 이상 차이로 이기는 건 1.66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팀 총 득점이 182.5점을 넘을 거라는 예상은 1.83배네요. 자, 데이터를 종합해보면요.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선택은 바로 1.66배,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상대 전적의 80%가 3대1 스코어였고 최근 우리카드의 체력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선책으로 생각해볼 만한 게 바로 이 1.83배짜리 오버입니다. 182.5점 기준이요. 왜냐하면 우리카드가 최근에 대한항공을 이긴 적도 있고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따낼 저력이 있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3대0보다는 3대1로 끝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 득점도 기준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어디까지나 확률이죠. 100%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75%의 반대, 그 25%의 이변은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카드가 이기려면요, 딱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5일 동안 푹 쉬었잖아요? 그 충전된 에너지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1세트부터 정말 미친 듯이 강한 서브를 넣어서 대한항공의 리시브 라인을 그냥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항공의 시스템 자체를 초반부터 마비시키고 경기를 예측 불가능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카드의 장점의 속공이 살아나면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